안녕하세요. 저는 은평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오정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동진입니다. 평소에도 같이 잘 앉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낯설진 않은데 저는 내과고 외과인데 친합니다. 왜 친하냐면 소화기 내과는 내시경으로 주로 암을 진단하고 제가 진단을 하면 보통은 암은 수술로 절제를 해야 되는 게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복강경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김동진 교수를 포함한 우리 외과 교수님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친하죠. 환자 있을 때만.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은 없어요. 환자 있을 때만. 네, 김동진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화기내과랑 외과, 소화기 외과는 내시경과 복강경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깥쪽 면만을 사실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안쪽 면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런 궁금증을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항상 그 믿고 의지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복통, 두 번째 소화불량, 세 번째 복부 팽만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복통 가운데서도 상복부 통증 그리고 소화불량 이게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상복부 통증이라고 하면 위염의 증상일 수도 있고 위궤양의 증상일 수도 있고 위암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코로나 시즌 이후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그런 증상들도 많이 호소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도 하는 그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또 어르신들은 신트림이 올라온다고 해요. 신트림이 올라온다고 하는 이런 게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의심돼서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간혹해서 식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도암의 전형적인 증상은 삼킴곤란입니다. 삼킴곤란이 있으면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목 이물감하고 삼킴곤란하고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목 이물감이 있으니까 내가 식도암 아니야? 식도암 아니야? 목 이물감? 이렇게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목 이물감 있을 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거는 식사는 잘 하세요? 드실 때 문제 없으세요? 잘 넘어가세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잘 드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마 식도암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삼킨 곤란이 있다. 밥을 요즘에 물부터 시작해서 안 넘어가다 이제 밥까지 안 넘어간다. 물까지 이제 안 넘어간다. 막 이러면은 그게 삼킨 곤란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안 좋은 사인이죠. 경고 증상이고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많이 진단을 받으실 텐데 위산이 역류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해식도가 생기고 발해식도는 발해선암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발해식도는 식도는 편평상피해야 되고 위는 원주상피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지만 식도는 식도세포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위는 위세포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식도세포가 위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로 바뀌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발해식도라는 것도 식도세포가 위세포로 바뀐다. 그럴 때 거기서 발해선암이 생기는 그 식도암의 전구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비만도 있고 발해식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발해식도로 인한 발해선암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자라면 비만이라면, 술을 마신다면 담배를 피운다면, 짜고 매우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면 식도암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라면 왜 조심해야 하는가? 남자가 많이 걸리세요.
사실 식도암의 발생률은 2019년도 통계에서는 10대 암에서는 빠졌는데 위암이 한 10만 명당 60명 정도 발생하고 식도암은 그것에 한 10분의 1 정도 발생하는데 남자가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죠. 비만은 어떤가요? 네, 비만도 국내 통계는 많진 않은데 서양 통계를 보면 고도 비만일수록 식도암 발생이 증가된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건 비단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인자 중에 또 비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비만으로 인한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이상 성장 호르몬들로 인한 식도암 발생 이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먹는 거죠. 술, 기호식품, 담배, 그 다음에 맵고 짜고 뜨거운 거,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으로 통용되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술하고 담배, 맵고 짜고 뜨거운 게 식도에 일종의 화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화상. 거기 화상을 입게 되면 거기에 새살이 나게 될 때 아까 얘기하는 트랜스폼, 잘못된 세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남자분들이 술, 담배, 항상 여기 이게 담배 흡연을 하게 되면 그게 폐로만 안 가요. 식도로도 갑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위 궤양도 잘 안 났고요. 식도암도 잘 생기고 왜? 유독 가스가 유해한 가스가 식도나 위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폐로만 보내실 분은 없어요. 왜? 거기서 다 식도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고 기도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지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식도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뜨거운 차까지 먹게 되면 뜨거운 차를 먹게 되면 WHO에서는 65도 이상 먹으면은 식도암이 잘 생긴다라는 게 있어요. 65도. 제가 65도를 재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뜨거운 거 이렇게 혹혹 막 이렇게 나는 뜨거운 거 잘 먹하고 막 자신 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조심하셔야 돼. 식도암에 잘 걸리니까 커피 같은 것도 뜨거울 때 드시지 마시고 이거 열어놓고 조금 식은 다음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정도 그러면 그게 65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도암이 진단되면 저희 은평성모병원 식도암 다학제 협진팀에서 여러 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해서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식도암이 점막, 가장 식도벽 중에서 가장 안쪽 면에 얕은 점막층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는 내시경으로도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어서 식도 장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막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점막 하층,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는 식도 주변에 있는 인프절로 전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수술이 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정도의 병변이 큰 환자 또는 임파선 전이가 수술 전에도 명확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항암 방사선을 해서 암을 줄이고 주변의 임파절 또는 전신적으로 치료를 먼저 한 뒤에 수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로 되어 있어서 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그렇게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그 삼킴 곤란 증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암이 발견이 됐고 그 식도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내강이 좁아져서 소장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소장관을 삽입을 해서 영양 공급을 시행을 하였고 그러는 동시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임파선 전이가 거의 사라지고 식도암 병변도 많이 좋아져서 수술을 통해서 식도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 식도가 있는 부분을 위를 통해서 대체해주는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학제 협진은 암 환자의 치료 방향을 가장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팀들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환자분에게
잘 적용해서 최상의 치료 결과를 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분과 또 보호자분들 오셔서 치료 과정과 앞으로의 이제 계획들을 말씀드리면 환자와 의사 간의 여러 가지 신뢰도 올라가고 또 치료에 대한 믿음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학제 진료,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식도는 우리가 소장은 이렇게 길이가 긴 소장을 중간에 이렇게 절제를 하고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합이라 그러는데요. 식도는 가슴 쪽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장기고 식도 길이가 대략 한 25cm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한 5cm 정도만 딱 절제를 하거나 뭐 10cm만 절제하고 서로 연결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식도는 절제를 하게 되면 위식도 경계부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도 그 위쪽 경계까지 절제를 깔끔하게 다 하고 아래쪽에 있는 복부 장기 중에 하나의 장기를 식도 대체물로 올려줘야 되는데요. 보통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보관하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소화시키는 그 위를 식도 모양으로 재단을 해서 가슴 쪽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이 경부, 목까지 올려서 식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식도뿐만 아니라 식도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을 충분히 절제를 하고 식도 대체물을 연결해서 환자분이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식도암 수술의 과정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식도암 수술은 저희가 보통 위암 수술만 하더라도 환자가 누운 상태로 복부 쪽으로만 수술을 대부분 합니다. 거의 다 복부 쪽으로만 수술이 가능하지만 식도는 이 가슴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가슴 안쪽에 식도가 앞쪽으로는 심장, 양쪽 좌우 양쪽으로는 폐, 뒤쪽으로는 대동맥과 그 흉추, 척추뼈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둘러싸인 식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접근을 하더라도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이 식도와 인프절 절제를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위장관 장기들은 장막이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식도는 그 장막이라는 막이 없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조직으로 암이 빨리 침투할 수 있고 또 임프관 발달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임프절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위식도 경계부에 있는 암이더라도 이제 목 쪽까지 임파선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 가슴, 복부 이 세 구역의 임프절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세도 엎드려서 했다가 누워서 했다가 또 누워서 했다가 엎드려서 했다가 이렇게 좀 자세 변동을 중간에 해야 되고 여러 구역을 수술해야 되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사실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수술 과정이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수술들을 이제 복부를 다 절개하고 가슴 쪽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고 개흉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지만 현재 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가슴 쪽도 흉간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 그리고 복부도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을 활용해서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을 좀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통증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치료, 최소 침습 수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자주 얘기하거든요. Medicine is art.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증상도 100%가 없고요. 치료도 100%가 없더라고요. 왜? 인간의 몸은 의사가 이렇게 막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첫 번째 끝까지 배우는 의사. 그러려면은 저 스스로도 발전을 위해서 뭐 학교도 참석해야 되고 새 그런 지식도 의학도 또 패션이거든요. 패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새로운 것들. 근데 의학도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새로운 지식들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또한 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항상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자의 그런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환자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저는 사실 이제 외과 의사로서 저희가 이제 칼로 환자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구조의 변화를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절제한다든지 식도를 절제한다든지 그다음에 위를 뭐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환자분께는 일생일대 사실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저의 결정이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술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결정이 환자분의 인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 거를 마음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지금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환자분께서 최선의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려고 저도 이제 오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수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길게 설명하면 남자들이 뭐 이렇게 잘. 네, 뭐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의 가족을 김동진 교수에게 맡기련다. 이 정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정환 교수님은 정말 큰 형님처럼 잘 후배 의사를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본 환자를 대하는 오정환 교수님 보면 환자의 눈높이를 정말 잘 맞춰서 설명해 주시고 대해 주신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의사시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선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도는 그냥 위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가슴엔 심장, 그 옆에는 또 식도가 지나갑니다. 또 100세 시대인 만큼 이 위식도 접합부에 안타깝게 연세가 드실수록 힘이 없으세요. 그러면 식도염도 잘 생기고 그래서 식도열공 탈장도 오고 젊은 환자분들은 비만 있으시면 복압이 상승돼서 비만도 또 젊은 분들의 역류성 식도염의 중요한 원인인자거든요. 그래서 식도는 그냥 밥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식도 자체로서의 큰 의미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의점들을 알아서 반드시 의사랑 진료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건강 관리를 통해서 사실 식도암이 안 발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식도암이 발생했을 때 저희 은평성모병원의 다학제 식도암 다학제 팀에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 최고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오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